안녕하십니까. 물리원 2학년 물리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부 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대문자 U를 사용합니다. 자, 기체 분자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죠. 여기 그림 보시면 밀폐된 공간에서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그 속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자들끼리 충돌하면서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차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 기체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방향도 다 다르고 무질서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화살표가 속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길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2분의 1 mv제곱이죠. 질량은 다 같습니다. 기체 분자의 질량은. 이제 속력이 다 다릅니다. 보세요. V1제곱, V2제곱, 3.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다른 값인 EK1, EK2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를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K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EK는 K에서 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물리원 시간에는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뭐에 의해서 커지는가를 배우기 때문에 비례로, 등호가 아닌 비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T에 의해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EK는 T와 비례한다. 이 T가 뭐냐면 절대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보다 잘 쓰는데 이 절대 온도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는 평균 값은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절대 온도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온도는 단위는 켈빈을 쓰는데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섭씨 온도에 273.15만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 0도에 해당하는 물질인데요. 이 온도가 273.15만 더하면 273.15가 돼서 단위를 켈빈으로 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이 끓는 점 100도, 섭씨 100도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 273.15만 더하면 373.15 되고 단위는 켈빈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그 공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절대 온도를 대문자 T로 놓고 단위를 켈빈으로 넣습니다. 여기 소문자 T는 섭씨 온도고 단위는 도하고 C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섭씨 온도에다 273.15를 더한 값이 절대 온도로 이렇게 바꾸는 환산식인데요. 이제 앞으로 절대 온도가 우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온도가 절대 온도면 단위는 켈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배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분자들이 활발히 운동하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걸 말하죠. 그림 볼게요. 누가 더 활발히 움직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 빠르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 보면 화살표가 길다라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이제 저기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온도는 절대 온도 T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속도가 짧죠? 길이도 좀 다 다르지만 좀 짧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작다, 운동이 느리다라고 하고 온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계속 넘어갈게요. 기체 분자는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 인력, 잡아당기는 인력인데요. 지구 사이에도 중력 포텐셜이 있듯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인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적 인력에 의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럼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들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해야 그 기체의 진짜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로 바뀝니다. 내부 에너지는 여기 보시면 대문자 U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EK가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기체를 쓸 거예요.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됩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정기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감안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들이 다 합해서 그 기체 전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분자가 n입니다. 기체의 분자수가 n이면 그 운동 에너지의 평균 그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가지고 곱해서 다 더한 것보다 그 운동 에너지들의 평균값만 알면 평균에다가 기체의 분자수를 곱해버리면 그냥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모든 기체들의 평균 에너지고 그 기체들의 분자수를 곱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EK는 아까 저 위에서 T에 비례한다고 배웠죠. 그럼 다시 여기 오면 얘는 T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N은 그대로 오고 얘를 T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열기관 내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는 말이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한 원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떤 기체의 온도가 300켈빈 절대 온도죠. 그리고 400켈빈 절대 온도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누가 내부 에너지가 클까요? 얘 내부 에너지가 클 겁니다. U', 얘는 U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내부 에너지는 몇 대 몇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죠?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자수는 같다. 자, 그러면 300켈빈 때 내부 에너지 볼까요? U는 분자수는 같은데 U는 분자수는 N으로 뒀고 300켈빈으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0켈빈 때 내부 에너지 볼까요? U'이죠. U'은 비례. 분자수는 그대로 N, 온도는 400켈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비를 보는 건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대 요거는, 자, U 대 U'은 나누면은 이거 나눠지고 이거 뭐가 되죠? 다 나눠지면은 4 대 3. 자, 정답은 에너지의 비는 300켈빈 내부 에너지와 400켈빈 내부 에너지는 3 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상기체 알아봤는데요. 이상기체는 우리가 열기관에서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때 이상기체를 쓰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요. 자,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배웠듯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기체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하고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질소나 산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은 경우 또는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분자 사이 가까워지면은 분자 사이의 인력으로 액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액화가 일어날 정도의 조건으로 기체의 내부 운동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상기체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네 가지 과정 알아보겠습니다.